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관련 여러가지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황부터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 현재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마이그레이션의 내용을 보면 이 마이그레이션 장기 대기자들의 통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데이터를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은 무려 4만 개가 넘었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날짜 기준으로 보면요, 어제 4월 6일에 진행이 된 마이그레이션 양은 약 35,600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일 마이그레이션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것을 차트로 보면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1일 기준으로 3만 개 이상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은 지난 1월에 간헐적으로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 달의 문제는 너무 간헐적으로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났었고,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월의 총 마이그레이션 지갑 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4월의 초반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1일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보여주었으나, 어제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1일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이그레이션이 높은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속도가 지속이 될 수 있다면 4월 또한 지난 3월처럼 역대급 월별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항상 이렇게 기대를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마이그레이션이 스톱이 된다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느려지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불안한 부분은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담당하는 코어팀의 지갑이죠. 이 GBT 지갑의 밸런스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이그레이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 밸런스의 양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재충전이 되지 않는다면 밸런스가 떨어지는 기점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또 잠정 중단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가능성도 포함을 해서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마이그레이션의 양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부분도 어제 영상의 내용에서 공유를 해드렸던 것처럼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상당히 높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000파이가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20,000파이 이상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는 지갑들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했던 분들, 또는 KYC 통과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가 최근 통과가 되어서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이 채굴량이 함께 들어오면서 발생한 현상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KYC나 마이그레이션의 이 병목 현상이 한 번씩 풀릴 때마다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관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다시 7,760개의 파이 지갑을 다운받아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무려 33,000파이가 넘는 지갑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33,000파이가 넘는다라는 것은 제가 2년 이상 이 트래킹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지갑은 전량을 3년 락업으로 설정을 해놓은 좀 계정입니다. 아마도 예상을 해보자면 매우 초창기부터 채굴을 시작한 유저일 것이고요. 그리고 매일 높은 점수를 받아왔던 노드 운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틸리티 점수 또한 매우 높았지 않았을까. 그래야 이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10,000파이 이상자, 20,000파이 이상자, 심지어 이렇게 30,000파이 이상자들의 통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이그레이션 신청 후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이 파이 앱이나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소식 잊지 마시고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매월 개최되는 이 파이 해커톤 결과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에 발표된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 2월 해커톤 우승 앱은 바랏 쇼핑 마트로 수상이 되었고, 수상 금액 10,000파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어팀이 이 바랏 쇼핑 마트 앱을 수상 앱으로 지정한 이유로는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텐데요. 이 앱은 다른 많은 시장 앱과 구분 짓는 것은 사용자 경험과 독특한 기능 및 계획에 대한 헌신입니다. 기능적인 디자인과 명확한 UI로 앱 내에서의 탐색이 간편하고 직관적입니다. 게다가 앱에는 방해되는 광고가 없어 끊임없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바랏 쇼핑 마트 앱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PC를 접속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파이코인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파이코어 팀의 데이터는 아니고요. 엑스파이어사이드라는 커뮤니티 기반 앱에서 여러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보면서 자발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현재 개발 중인 93개의 파이 앱이 존재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마켓플레이스 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2월의 해커톤 우승 앱인 바다 쇼핑마트 또한 이 마켓플레이스 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파이코어 팀이 인정한 앱의 수치는 아닙니다. 코어 팀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파이 앱의 수치는 50개였고요. 현재는 50개가 조금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아직 코어 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파이 앱들도 카운팅이 된 것이고 개발을 진행 중인 앱들, 특히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도 카운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앱, 그 수치를 미리 예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라 쇼핑마트도 그렇고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온라인에서 여러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에스크로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파이 생태계 초반부터 전 세계를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 슈퍼앱이 나온다라면은 매우 좋은 소식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바로 기대하기는 힘이 들겠고요. 그래서 국가별, 지역별로 안전한 온라인 P2P 거래를 지원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이 갖춰진 파이 앱들이 여기저기 탄생을 한다면 이것은 파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해커톤에 관해서 좀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 채널에 댓글을 많이 적어주고 있으시고 또 해커톤 상금 10,000파이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발표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개최가 되고 또 발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해커톤 소식이 상당히 지겹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어팀 같은 경우는 현재 쓸모없는 해커톤보다는 케와시나 마이그레이션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당연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맞고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면서 동시적으로 코어팀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이 해커톤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이 수년 동안 생태계 확장에 힘을 쓰지 못했다면 그래서 어떤 해커톤 이벤트를 전혀 개최를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우리는 파이체인몰에서 물물 거래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KYC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파이체인몰에서 어떠한 이 P2P 거래 기회를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파이도어와 같은 온체인 데이터 앱들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수치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지갑이 고래 지갑인지 그런 중요한 지표조차 우리는 쉽게 모니터링하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블록체인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저런 테스팅을 진행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주변의 개발자가 또다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파이 코어 팀은 이런 개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데이트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선별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그 업데이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2월 해커톤 우승의 바라 쇼핑마트 이 프로젝트 개발 참여 인원을 보시면요. 해커톤 당시 개발 쪽에는 총 11명의 리스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민 쪽에는 총 5명의 리스트가 있고요. 비즈니스 쪽으로는 총 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명 이상의 리스트가 등록이 되었고 물론 이 인원이 다 참여가 되어서 이 앱이 개발이 되고 우승 앱으로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중 30%만 다시 추려져서 이 앱을 개발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5명에서 6명 정도는 이 앱을 선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마켓플레이스 앱이 하나 탄생하는데도 엄청난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블록체인 시장을 보시면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솔라나, 스텔라까지 포함해서 모든 블록체인에서는 이 개발자 모시기, 이 미션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 런칭을 앞두고 테스트넷에서 미리 이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자의 상금이나 지원금 등을 무려 $10,000,000까지 베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개발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텔라의 소로반이라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테스트넷까지 나오기까지를 보면요. 또 그 전에 수많은 개발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여러 보이지 않은 수많은 해커톤 등으로 인해서 이런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테스트넷으로 출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역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의 조그마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파이 블록체인에서 이런 D앱을 개발을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 이런 소문이 돌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최근에 스텔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테스팅을 해봤는데 매우 만족스러웠다, 조만간 파이에서도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던데, 혹시 주변에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나를 연결해 줄 수 있어 라는 얘기들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경험과 아이디어들이 집단지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이 파이 생태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금 만파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반년 이상은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파이 앱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했던 시간이나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만파이는 절대 과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채굴 보상 노드 운영이나 P2P 거래로 얻을 수 있는 파이코인의 양을 보았을 때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낮거나 동일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는 쉽게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파이 시장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희소한 포지션이 바로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노드 운영자들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어떤 개발을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식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마스터돈이라는 탈중앙화된 오픈소스 기반의 소셜 플랫폼이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도 개발자와 제가 함께 그 위에서 이 파이클럽이라는 파이 커뮤니티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 마스터돈의 이 특징을 보자면요, 분산화된 X 플랫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우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여기서 큰 커뮤니티가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또 다른 유틸리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가 모여서 어떤 집단지성을 만들어냈을 때 그 방향으로 파이앱을 개발해 나가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테스팅 단계에 있는 이 초기 단계지만 여러분들 중 이 파이 관련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이미지나 동영상 링크, 여러 글들을 공유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파이클럽에 방문하셔서 자유스럽게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클럽 링크는 제 영상 게시판 하단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클럽 탈중앙 커뮤니티 앱은 파이 지갑과 연결할 필요도 없고 지갑 주소나 파이 앱과의 연결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레딧이나 X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 지갑 보안과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C로 직접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구글 스토어에서 아니면 앱 스토어에서 이 마스터돈 앱을 다운받아서 파이클럽 링크를 입력하고 바로 이렇게 X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클럽 이 발전 사항도 가끔씩 업데이트가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